네, 앞으로 90분 동안 함께할 배재대학과의 최호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대전광역시장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공약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4분의 예비 후보자 중에서 오늘 토론회는 새누리당 박성희 후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앉아 계신 좌석은 방송 전에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입니다. 예. 정의당 김윤기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입니다. 예, 남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사회자의 개별 질문,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질문은 1분이고요. 답변은 2분입니다. 그리고 1분 30초가 되면은 저희가 준비한 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때부터 30초 뒤에 말씀을 종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각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만약에 좀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사회자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2분씩 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간 대화 도중에 끼어들기 찬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론과 재반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2분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성희 후보 얘기해 주시죠. 예,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박성효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대전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격으로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전시에서 오롯이 개장부터 시장까지 전직기를 다 해봤고 대전에 살고 있는 단순한 대전 토백입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전은 정체가 아니라 후퇴하고 지금 낙후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을 다시 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다시 대전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박성호의 경험과 도덕성을 믿고 한번 저에게 지지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윤기 후보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 김윤기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민생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잘못된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삶을 지키고 바꿔야겠다는 소명과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남북 정상을 끌어냈고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전은 촛불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 앞에서 촛불은 멈춰 서 있습니다. 다시금 촛불에 불을 당기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바꾸는 대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남충희 후보 시간입니다. 예, 기호 3번 남충입니다. 우리 산업연구원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지난 15년 전부터 대전은 성장이 멈춘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3년 전부터 급기야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산업연구원이 대전을 분류를 합니다. 소득과 인구가 둘 다 줄어드는 겁니다. 미래 그대로 놔두면 대전은 이류 도시로 전략을 합니다. 인구만 주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빠져나갑니다. 우리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외지로 팔려나갈 수뿐이 없습니다. 건물은 우중충해지고 도시는 황폐화됩니다. 저 남충이는 경제와 도시개발에 뚜렷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저 획기적인 변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 혁신 전공했고 또 현장에서 실적을 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전 고향 대전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남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4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민선 6기 대전광역시의 시정을 좀 평가해달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참고로 다음 질문이 갈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사업 부분을 좀 빼고 나머지 부분 정책이라든지 인사 그리고 공약 이행 정도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김윤기 정의당 후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대전 최초의 민주당 계열의 시장이었고요. 소통과 경청이라고 하는 슬로건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경청위원회나 지방에서는 최초로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천 개발 사업에서 민간검토위를 구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방통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수도 민영화도 사실 시민들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서 중단한 것이지 토론 한 번 제대로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동문서답으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부적격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판정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노사 관계는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병가내고 그 기간에 광주도시공사의 사장에 응모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망신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공단 공사 사장들 중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적을 정도로 인사는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권선택 시장이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돌아오는 도심,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서구와 유성구의 택지를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구와 유성구에만 택지를 개발하면서 말 그대로 헛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간 여당인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을 했습니다. 자당 소속 시장이라는 이유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권선택 시장이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남충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민선 6기요? 한 일이 없습니다. 역대 시장 모두 뚜렷한 실적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억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까? 실적을 낸? 그렇다면 왜 이 대전 지역이 쇠퇴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까? 전 민선 6기 소통 실패했고 철학은 빈곤했다고 봅니다. 소통,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말 없는 소통도 가능합니다. 도덕성과 또 이 시장의 역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철학도 빈곤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경제적 파급과 고려해야 됩니다. 아파트만 짓는다고 관광산업이 진흥이 됩니까? 창업이 유도됩니까? 기업을 유인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철학, 자연, 녹지,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후손 겁니다. 우리는 후손 거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파괴했다가 하겠다는 그런 철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민선 6기 행정 신뢰를 다 까먹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회 인프라로서 중요한 이 대전의 자산을 없애버린 겁니다. 또한 그 행정, 공직사의 문화를 망쳐버렸습니다. 모두 공무원들 움츠러들게 하고 그래서 정책의 역동성을 죽여버렸습니다. 평가점 낙제점입니다.
저는 낙제점을 넘어서 앞으로의 행정이 대전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 잘 뽑아야 됩니다. 정당만 보고 시장 뽑을 때는 아닙니다. 인물 꼼꼼히 살펴보고 실적 살펴보고 뽑아야 한다. 그 교훈을 얻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입니다. 이 두 후보님께서 민선 6기에 대해서 어지간히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전시에서 공무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더 아픔과 회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책이야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오는 시정의 단맥상은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인사 문제만 해도 가장 크게 아마 큰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전시 역사상 그런 소리가 나는 정도의 인사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인사나 사업의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문이 날 정도고 누구는 인사에 있어서 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는 정도의 시정 인사가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될 일입니다. 각종 산하단체 인사라든지 공무원 내부 인사가 굉장히 옳지 못했다 하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정책이 옳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공정한 인사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없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를 갖고 창의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6기는 대단히 큰 오류와 흠집을 냈다 하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직사회가 되면 정말로 공정한 인사, 돈이 거래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업무 중심의 인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놓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두 번째는 민선 6기에서 3대 갈등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램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천 친수구역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갈등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나타난 현상, 현재의 모습만 바라볼 수는 없죠. 나타난 현상 그 밑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걸 진단하고 정확히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걸 개선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근본 원인 모두가 다 역량 부족, 철학 빈곤, 도덕성 상실 이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미래난 방향 부족한 건 국제적인 안목이 부족했고 일머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월평공원. 월평공원 공원이라지만 지금 공원 아닙니다. 야트막한 야산에 불과합니다. 전 그거 보고 분노했습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 있습니다. 우리 월평공원과 면적 비슷합니다. 센트럴파크 1년에 4천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이 경제적 파괴효과 엄청납니다. 도시 명물이 됐습니다. 160년 전에 세계적인 설계자들, 전문가들 모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월평공원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세계적인 전문가들 모아서 조경, 건축 모아서 우리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전에 이 과학기술 특징 살려가지고 우리 숲속에 들어온 나비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가상현실, 호랑이도 나타날 수 있고 왜 그렇게 못 만듭니까? 세계적인 명물 2천만이 연 2천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원다운 공원으로 우리 분명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소유자들에게는 우리 이 신탁해가지고 소유권 넘기고 지하 주차장 만들면 그 운영권 지분을 좀 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출연 문제요? 이거 정치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후보들 나는 A 하겠다, 나는 B 하겠다, C 하겠다 그렇게는 추진 안 됩니다. 시민적 합의를 구해서 영원히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성효 후보입니다. 그 현안 사업이 특별히 많았던 게 민선 6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임 영업설 시장께서 고가 자기부산 열차를 결정하고 나가셨는데 고민하셔서 결정하셨을 겁니다. 근데 선거 때 이제 되면서 트램을 권선택 시장이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트램 홍보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상수서본부에서 나오는 음료수병에다도 트램이라고 선전하고 트램이라는 부분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고 눈에 딱지가 들도록 트램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업무 추진에 의욕이 넘쳤지 법규도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행을 했다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램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상의 다른 교통과 충돌하는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걸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또 뭐 위원회 거치는데 그게 적정한 정말 공정한 합리적인 위원회 의견 과정이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DTX라서 다시 고가와 평면과 지하를 연결해서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 트램 문제도 상당히 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하는 점이고, 도시공원 특례 사업도 그렇습니다. 2020년이 돼야 해제가 되는데 그 전에 해제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관리 방안 같은 것을 중지를 모아서 세워놨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거 없이 어떤 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검토해가는 업무의 흐름이 좀 특혜 의혹을 받기에 아주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오픈돼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갑천 친수기역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행정 절차가 아주 이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는데 도시공사 측에 땅을 잡고 그 과정에서 한 달인가 뭐 사억씩을 뭐 이자를 물기도 하고 민간과의 갈등은 계속 유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결정했으니까 추진돼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다시 정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써도 네, 네, 됩니다. 예. 박성현 후보님께 네.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도 그렇고 갑천 문제도 그렇고 행정 절차의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전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원을 지키는 게 최선이지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특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현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이 도시공원이나 갑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입니다. 네. 우리 김윤기 후보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이 도시공원 문제는 원칙이 서야 됩니다. 지킬 곳은 지키고 풀 곳은 풀어야 되는데 개발 위주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공원만 하더라도 적절한 배치가 안 되고 교통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토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갑천 친수역 소위 도안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는 얘기인데 그에 이제는 절차를 다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만드는 그런 과정만 남았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그 걱정되는 것은 소위 성심장례식장 거기에서부터 가수원을 가는 그 도로망을 없앴습니다. 5천여 세대가 넘게 들어가는 그 단지 개발한다면서 그 도로를 없애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갑천 호수공원 주변을 개발하는 문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잘 해야 되지만 거기에 달하기 위해서 학교 문제라든지 연결 도로망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개발되더라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영길 후보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예, 한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예. 공론화 과정과 이제 잘 만드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정에서 기준과 도시공원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사실 갑천과 월평공원을 둘러싸고 보면 갑천 친수구역에 5,000세대, 그리고 갈마동에 2,700세대, 정림동에 1,800세대, 그럼 이게 합하면 10,000세대입니다. 예. 이렇게 난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지적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계속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갈등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갈등 사업의 상대에 저희 정의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갈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업들이 대전시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은 사업들이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목표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고 즐겨야 하는 이런 공공재들을 사기업의 먹잇감으로 내놓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좀 보면요. 이제 저는 트램은 백지화 버스 중심 대중교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 어느 도시보다 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이용도 많은 편이고요. 자가용 이용이 많다 보니까 혼잡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유류비도 많이 들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많이 타는 것은 개인에게는 편리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가정과 사회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은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들을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트램이나 지하철 고가 방식처럼 대규모 사업으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개선하기는커녕 그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사라지고 대중교통 혁신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적 기능이나 시민의 삶에서 보면 도시공원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국토부도 지방채 이자 지원, 그 다음에 대전시도 2020년까지 4,600억 원 정도의 녹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앞당겨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우선관리 지역부터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좀 우리 김민규 예, 질문하시겠어요? 예.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김민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참 이상적이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 조정치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벌써 샀을 거 아니겠어요? 장기 미적으로 안 두고. 근데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매입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개발이나 어울리는 개발 이런 전자의 일부를 풀어주면서 그것이 전체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는 대전시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도시공원 일벌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대안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게 4개 공원에 5개 지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하고 임대할 수 있는 건 임대하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사실 도시공원 이 민간사업 특례 제도라고 하는 게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나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도시공원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꾸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나 지속 가능성으로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방향으로. 이를테면 매봉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토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개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 민간 기업에게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제발은 없으신가요? 원칙적인 방향에 공감을 하는데요. 좀 매봉 쪽도 그 진입도도 없어요. 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함부로 개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한 법규 가지고 조정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원적 기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다 확보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이 자연 친환경적으로 어울리게 일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 주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점에 공감합니다. 네. 예. 그 어느 후보에게? 아니 두 분 토론 들어보면요. 네.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거예요. 재원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 못하니 아파트 질 수뿐이 없다. 이미 매물 비용이 엄청나니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상의 진단이고 어쩔 수 없는 미래 방향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난 그 반대입니다.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학, 자연 녹지 이거 훼손할 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후손 거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입니다. 방법 찾으면 많죠. 신탁 개발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주에게 미래의 무슨 권리를 좀 보장해주고 토지를 우리가 받아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많습니다. 이게 안목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어떤 상식 또 능력의 차이다 하는 거죠. 거의 결론을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기존에 하던 방법 그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면 곤란한 일입니다. 대전 그래서 발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새로운 시장이 나와서 국제적인 안목, 경영 마인드, 창의력, 그다음에 뭐 이런 도전 정신, 투자 마인드 이걸 주입을 해야지 될 때라고 나는 지금 봅니다.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든 대전 또 이런 식인 토론이 일어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더 쇠퇴합니다. 왜 세계적인 뭐 공헌을 만든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 토론이 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박스를 뛰어넘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제 열기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셨기 때문에 이미 질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지난 1월 달 대전시가 추석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150만 인구를 엄청나게 자랑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뭐 학자들은 뭐 세종시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요. 자, 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박성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의 인구가 준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지를 같이 합니다. 인근의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세종시에 많이들 빠져나갔어요. 대전 전체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가, 7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젊은이가 한 2만 6천 명, 특히 둔산에서 한 1만 8천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통계가 보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세종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애들 빌리고 교육하기가 참 좋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대전시가 그와 동등한 어떤 그와 이상이 되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값 문제도 세종시는 집값은 비싸지만 전세값이 매우 싼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그 혁신도시에 대한 관련 지원법으로 인해서 유관기관이 행정기관에 들어가면 그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할당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대전 중추권이 같이 권역으로 묶어주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구가 주는 문제는 이제 세종시와의 상생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점이 있고, 또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면서 애들 낳을 때 또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는 여건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젊은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어떤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일자리 창업 여건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일에 또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윤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대전시의 인구 감소로 사실은 이게 세종시를 원망하거나 적대시하는 감정까지도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좀 이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세종이나 대전이 비슷한 임무를 저는 띠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든가 지방국권에서 차원에 보면 세종은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전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가적 책무를 각각 나누어서 담당해야 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동생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자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세종과 대전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의 인구 유출을 사실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전의 정주 요건을 더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대전이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이제 대전을 더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양적으로 아파트를 몇 채 짓고 건설을 어디에 무엇을 짓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들을 중심에 두고 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원도심 활성화 계획 등을 보면 이제 원주민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 개발 중심의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의 요구와 이해를 담아서 마을을 스스로 직접 기획하고 그래서 그 마을이 특색을 갖게 하고 그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기획자들을 양성하고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남충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세종시와의 관계에서 제 기본 철학은 그렇습니다. 상생 발전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되겠다면 우리는 그럼 대전 경제수도 되자 노력하면 됩니다. 인구 50만의 세종시가 쇼핑, 박물관, 문화시설 이 150만의 이 대전에 의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죠. 그러나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아이고 세종시가 잘해서 그렇다. 세종시 원망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고 외부 요인만 탓하고 자기 반성 없고 거긴 전세가 싸서 그렇다. 영어야 무상교육이 그렇다. 그러니 인구가 빠진다. 전부 외부 요소만 탓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반성해야죠. 우리가 잘해야죠. 잘할 때 상생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 쇠퇴 지역에 접어든 이 대전 역대 시장들 뭘 했습니까?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 제 꿈 큽니다. 과학기술자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이 기술 창업하는 기술 창업의 메카. 그럼 제가 만든 판교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1호 공약이 영유아 무상교육입니다. 1호 공약이 그렇습니다. 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전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도심 왜 중소형 회의산업도시 못 만듭니까? 예를 들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음악 관련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문화산업도시를 왜 못 만듭니까? 우리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 다 사가지고 개발을 못한다면 언더그라운드 시티 만들 수 있죠. 몬트리올이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인구가 준다. 인구가 준다는 거 그 기본적인 문제는요. 청년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인구의 질, 그러니까 생산력 있는 인구가 준다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을 잡기 위한 그런 영유아 무상교육 등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도시의 비전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행정관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후보분들께 공약 3가지씩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관련된 거, 사회 관련된 거, 문화 관련된 거. 본인이 지금 그 개발하고 계시는 공약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공약 1가지씩을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윤기 정의당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월 1만 원 통합 정기권으로 버스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교통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대중교통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자가용이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20% 정도가 대중교통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타슈까지 월 1만 원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보다 더 편리한 버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을 줄이고 그리고 노선을 합리화하고 BRT를 도입해서 정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까지를 묶어서 대중교통을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형 청년사회 성숙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이제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액수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청년들이
이 출발선에 공정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이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마을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획자를 육성하고 이분들과 함께 마을에 필요한 것들, 마을장, 마을 밥집, 마을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기획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충희 후보. 예, 경제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진통제 처방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실적과 명성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불러와야 합니다. 전 임기 내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전경제 대개혁을 집대성한 겁니다. 기술 기반 창업 육성하겠다. 서비스 산업 고도화 육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과 경기도에서 과거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을 위한 경제를 책임졌을 때 해본 일입니다. 저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산업 키웠습니다. 현재 1,600개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시 컨벤션 산업 키웠습니다. 지금 세계 9위가 됐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됐죠. 경기도 판교는 지금 제가 키웠습니다. 기술 창업의 메카가 됐습니다. 자, 전 대개혁해야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비용 부담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창업이 관건입니다. 대전이 최적지입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이 기술 창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영유아 무상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입니다. 문화산업은 SM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거, 중국 북경의 798에 미술 관련 생산과 수요를 연계해주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최적지는 원도심입니다. 21세기형 산업, 이거 키워놔야 됩니다. 구도청도 박물관, 예술학교, 전시관, 문화예술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 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시장 청년창업 활성화랄지 광주 송정역 성공했습니다. 왜 우린 못합니다? 이 창의력 지금 발휘할 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성희 후보 차례입니다. 예,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매우 복합적인 것들을 다 혼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정의 모든 방향을 경제 살리기에 두겠습니다. 경제는 그저 단순한 협의의 경제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의미에서 경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은 반드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이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 또한 여전히 해왔고 또 확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제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업종과 지원하고 연구단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그저 연구만 하는 기능에서 그 내에서 생산과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를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간에 대전에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대동 금탄 쪽에 이용해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결된 생산에서 한 100만 평, 150만 평 규모의 저렴한 산업단지를 만들어내서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단지 만드는 일도 과거에 우리가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아니고 대기업과 기초적 단계로부터 협의해서 일정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원형지를 제공하는 등 많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울러 경기는 부동산 경기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둔산 르네상스라고 하는 계획을 통해서 또 3대 하천변 재정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도심과 지금 낙후되는 둔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킴으로써 전반적인 경기를 함께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미리 공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 보듯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전이 여러 가지 문화자원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많은데요. 항상 보면 축제가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 시간에는 뭐 어른분이 먼저 좀 답변을 하실까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뭐 옆에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박성효 후보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도시 축제가 도시 경제를 살리고 활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축제가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있고, 특히 자치단체 구청단에 가보면 무슨 축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보다는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든 축제를 종합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대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한 뿌리축제 역사성을 갖고 있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과학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는 과학축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특징에 맞는 축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집중화시켜서 정말로 유일하거나 또 볼거리가 되는 그런 축제의 방향으로 연결을 해야지 이것저것 맨날 하는 축제하고는 낭비성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축제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뭐 이렇게 딱 구상하고 있는 뭐 제목은 없나요?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특성 있는 거,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뿌리축제라든지 과학축제 같은 건 키워야 되고, 또 영상과 관련된 일을 남충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드라마타운이라고 해서 유치된 것이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 또 우리가 흔히 해왔던 그 개족산 맨발 축제와 이런 것들을 온천과 연결시키는 그런 관광성, 다른 데서 갖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 그런 축제를 새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의당 김윤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축제가 많죠. 근데 축제가 어딜 가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름만 좀 다르고, 지역만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관이 너무 깊게 주도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나 그 세대별 욕구와 특성이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자발적으로 축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관이 이를 지원하고 그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세대가 주도하는 그런 축제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남충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21세기 축제 개념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뭐 축제원 개념이 뭐 추수난 후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 21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구경하고 볼거리 있고 이렇게 행정 낭비죠. 저는 이 축제에 대한 21세기 개념은 산업 육성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이걸로 발전할 것인가, 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관련 기업들을 창업 유도하고 그것을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제 유성구에 국화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가봤습니다. 나 한숨 푹푹 쉬었습니다. 그냥 구경거리 만들어 놓고 그때 뭐 몇 억 썼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럼 왜 그런 발상을 못합니까? 국화꽃을 재배하는 사람들 모으고, 국화꽃을 사가는 사람들 모으고, 공급과 수요를 모으고, 거기서 거래 장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중개하는 그런 회사들을 거기서 창업을 유도하고, 이런 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제 부산에 갔을 때 부산국제영화제 3회였습니다. 조그만 것. 난 그걸 거래 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그 배구업자 오고, 그러니까 출품을 하고,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더 크니까 이제 이 카메라 장비 전시회 같은 걸 만들고, 관광 효과가 더 나고, 뭐 이런 그 산업과 연관된 축제를 생각해야죠. 축제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 안목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대전의 경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제가 이제 거수로 제가 한번 의견을 묻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축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 재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 분이 시장이 되신다면 나는 축제 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축제 재단이요? 예. 축제 재단이라는 게 주제별로 재단이 만들어지니까 아니면 모든 대전시에 축제가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이죠. 글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를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 중복이나 뉴스나 이런 게 없고 그런 발전을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축제 재단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네. 축제를 관리하는 위원회 정도 해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민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어쨌든 관이 지나치게 주도하는 일방적인 이 문화 행태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 자꾸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청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문성이 다 달라요. 국화 축제, 과학 축제, 전문성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축제 재단을 만듭니까? 이거는 관료적 발상이죠. 민간 단체에게 그 기획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간 창의력,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것이 축제의 성공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개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먼저 그 자유한국당의 박성규 후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전은요. 네. 그리고 또 친박 야당만의 시당이 되면 이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 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대전운전이라는 단어에는 전 잊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때 야당이었죠. 대전시장 후보가 저희 당에서는 거의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용감하게 출마해서 그런지 저희 당 당시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는 것처럼 테러를 당한 이후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큰 도움을 받아서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금 이거 친박이냐 진박이냐 뭐 이런 부분을 나눌 때는 아마 그분이 대통령 되신 이후에 그분을 주변에 싸고서 영향을 행사하거나 덕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당선된 이후에 2010년에 다시 낙선하고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대선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렵지만 다소 우리가 이기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대통령 된 이후에는 거의 전혀 어떤 접촉이나 이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사실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께서 같은 당이라고 더해주고 다른 당이라고 시장에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죠. 행정가는 시장이나 광역시민단체장은 그 지역을 위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과 창의력으로 한 거에 달려있지. 같은 당이라고 도와주고 같은 당 아니라고 안 도와주면 그건 정말로 국정을 분열시키거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호남선 KTX 관련된 건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참 소련에서 노선까지 펴보자고 애쓰셨지만 그게 안 돼서 호남선 KTX가 쓰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무한공원을 구축하라고 그걸 꼬부라져 가라고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줬어요. 호남은 1조 1,000억 원 예산을 주고 대전은 용역해보라고 1억을 받았습니다. 1조 1,000억 대 1억.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일이죠. 그 민주당 시장 국회의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개념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야 그 시민과 그 도시 미래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영규. 제가 뭐 질문 좀 드릴까요? 해주세요. 예. 우리 박성효 후보님 그 말씀 들으면요, 항상 외부 요인 탓만 합니다. 왜 자기 반성은 없다는 거예요.
서대전역 우리 뺏겼다. 아, 그걸 뭐 광주노트하고 뭐 전라노트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외부가 세가지고 우리 졌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왜 서대전역 인근을 경제적으로 부흥 못 시켰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철도가 증편되고 쓰는 거죠. 왜 그 발상을 못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그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 반성이 없으니까 개선이 없고 혁신이 없고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대전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 박 후보님 전에 그 대형 국비 사업 공모사업 많이 그 실패를 했는데 그 한 5개인가 뭐 7개인가 그때마다 나오신 변명은 우리가 대전이 정치력이 약해서 그러고 끝내. 그리고 우리 이 주도한 대전시는 아무런 반성할 것도 없고 개선할 것도 없고 네. 그렇다. 언제 그러면 대전이 발전합니까? 질문 그 정도 된 것 같고 답변 한 1분 정도. 저도 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충희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나간 대전시장의 모든 것, 특히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분에 찬성을 하지만 아마 저도 대전시장을 떠난 지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얘기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유해서 호남선 KTX가 저희 시대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후에 그 전에 결정된 일인데 오송된 게 그 비교치를 지금 핵심이 이제 당과 시장이 당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냐 그런 질문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남충희 후보께서는 아마 2006년에 시장을 출마를 같이 하셨다가 그 후에는 대전 떠나셨다가 최근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 기존에 있던 많은 것들을 그저 뭐가 안 되니 배도하는 것도 꽤 점잖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김윤기 후보 추가 질문을 주실까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김윤기 후보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보면 이제 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많이 하는 그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도 집권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정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의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과연 이 큰 시정을 원활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누구에게나 이제 처음은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제 변화는 언제나 안 가본 길은 언제나 불안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질서를 좋아하고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군다나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촛불만 생각해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야당들조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주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택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선택과 변화의 의지를 믿어주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를 위한 도시 대전이라는 저의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은 제가 걸었지만 저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그리고 대전시를 위해서 날카로운 비판으로 정의로운 대전을 만들려고 했던 많은 시민단체 운동가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왔던 민주노조 활동가들 그리고 협동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왔던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과 함께 공공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이분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게는 비판과 감시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출발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거가 시작되고 나니까 많은 정당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지난 4년간 대전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들 너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4년간 정의당은 상수도 민영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들을 해냈고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사업 방향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경험들과 이런 비판과 감시의 경험들과 이 속에서 시작된 대안들을 가지고
정의당은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진보 야당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리 정의당에게 집권까지를 맡겨주실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지지와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자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누가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자, 마지막으로 남충희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중간 또 뭐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 주셨어요. 또 거창한 또 구호도 많이 외쳐 주셨는데요. 이 실천 전략이 좀 모호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녹지를 없애고 산업단지 만들겠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토건 사업을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하죠, 물론. 근데 그런 걸로 경제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뭐 또 천병 개발을 하겠다. 이 구청장이 할 일을 시장이 들고 나온다. 그 시장의 임무가 아니죠, 사실은. 시장은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없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없던 길,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죠.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뽑을 때 어떤 외국 감독이 와서 저 세계 4강까지 만들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 없던 길인데 우리 이해 못하겠어. 네 어떻게 할래? 그럼 그때 그 사람 답은 그렇죠. 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4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된다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센텀시티 부산에 지금 그 일대가 뉴욕의 맨하탄처럼 변했습니다. 마산시의 경제 규모 하나가 생겼습니다. 새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 원도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도시개발, 첨단 도시개발 성공의 핵심은 세계적인 창의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모으나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까지 다 되고, 예. 그 다음에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 그 시스템을 전문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잠재적 투자자들을 서치하고 그걸 확인하고 계속 마케팅하고 정보를 보내고 뭐 이런 전문가 조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센텀시티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릴 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 질문도 계신가요? 예. 우리 남충희 후보님께서는 아마 그 민간에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에 상당히 밝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행정을 해보다 보면 그 이론적인 부분도 안 되는 적도 있습니다. 한 개 궁금한 것은 판교를 만드셨다는데 경기도에서 그 정무부시사를 몇 년 하셨죠? 한 10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답할까요? 몇 년 하셨나요? 고마워요. 1년 했습니다. 1년에 판교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임창열 지사 때부터 추진되어 온 일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판교를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좀 좋아하고, 센터시티도 제 동기생이 거기 부시장이 있습니다. 김종혜라고. 누구요? 김종혜 부시장이라고. 김종혜. 그래서 뭐 저희가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좋은 실적은 좋은 실적이라고 봅니다만은 1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무부시장 하신 걸 가지고 판교를 다 만든 걸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떤 것들이 비전도 좋지만 현실적인 얘기들을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혹시 뭐 그 답을 부분에서 할까요? 뭐 한 1분 정도 답변 답을 할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민간회사 지금 25년 근무했습니다. 경영자 출신입니다. 공부했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이론만 빠삭하다면은 그런 실적 낼 수 없습니다. 자, 경기도 판교 임창열 지사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 김문수 지사 때 갔는데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물리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창업 생태계라는 눈에 안 보이는 공간 지원 시스템,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정보 지원 시스템, 자금 지원 시스템, 경영 지원 시스템, 특히 마케팅 지원 시스템, 이런 지원 시스템, 눈에 안 보이는 창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저 쫓아다니면서 해외에서 요스마 펀드 같은 거 끌고 왔습니다. 그런 창업 생태계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판교에서 내가 만들었습니다는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창업생 태결만대 공헌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센텀시티 제가 대표에서 5년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끝까지 다 했어요.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실적을 무시한다면은 이건 곤란한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은규 후보 뭐 예. 질문 있습니까? 예, 두 분이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비슷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박성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어떤 공약이 되더라도 이게 뭔가 지어야 합니다. 그 뭔가 건설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남충희 후보께서도 계속 이 산업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들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대한민국 60년, 70년을 끌어온 리더십이 바로 이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은 계속되는데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나의 삶은 그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어떤 가치와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개발과 성장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토론회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을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상호 질문 시간인데요. 먼저 이 박성효 후보께서 이 김윤규 후보하고 남충희 후보에게 각각 2분씩 질문을 해주시면, 1분씩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2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윤규 후보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신문 보도를 보면 그 시민단체라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라는 그 이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경우에 보면 지금 정부에서 보면 또 이 참여연대라고 거기에 적을 뒀거나 거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하는 보도를 오늘 신문도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참 역할은 뭐고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권력의 핵심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는 최초에 이제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특정한 이렇게 직책을 맡는 것들은 사실은 뭐 이게 그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개인적인 인맥이 있다거나 이런 틀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어떤 정책의 방향, 실천의 방향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연하게 참여연대를 거쳤을 수는 있었겠으나 그것이 참여연대의 인맥들을 이렇게 골라서 뭔가 이렇게 내가 역할을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도한 오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도한 평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 가는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또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충희 후보에게 질문 주시죠. 다시 물을 수는 없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 남충희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막 장식을 했던 소위 드루킹인가요? 아주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댓글을 조작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판에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래하고 이런 정치 문화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한 걸 남은 쪽에다 뒤집어 씌우는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비당인 바른미래당에서 참 크게 손상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루킹 사건 그 심각한 문제죠. 민주주의 우리 지금 신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 추구할 가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성립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리고 여론이 정확하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 여론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면요.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지 않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확한 여론의 형성,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입수, 이것을 드루킹이 깬 겁니다. 이 댓글 조작에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그럼 덮고 가자. 그리고 경찰과 검찰도 움직이지 않는데 특검 가야죠. 그러고 국회에서 조사해야죠. 그게 해결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충희 후보님께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새 이게 다른 뉴스 때문에 좀 덮이는 듯한 느낌이고 꼬리 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최고 큰 위기입니다. 무슨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하거나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를 이보에 담을 수 없는 공적이고 최대의 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민단체를 우리 김민기 후보께 여쭤봤는데 시민단체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자발적인 기부금과 이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순수하고 정의롭고 가치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가끔 그와는 다르게 일부 단체에서는 권력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소위 권력연대가 아니냐 참여연대가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에 지금 중요한 금감위원장에 내정됐던 김기석이라는 분이나 그 개통에 연관된 그런 기관들이 또 참여연대 출신이 많다. 우연일까요? 이게? 시민단체라는 발판이 다음 권력을 가기 위한 발판이 돼서는 진정한 시민단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민단체 구성원이나 시민들 모두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견제 세력으로서 의미를 갖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이따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민기 후보께서 박성현 후보하고 또 남충희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사파 평화의 장소 이게 좀 사실 과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그 박성현 후보께서는 후보로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와 이거 짧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DTX와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이상 이제 지났고요. 대전의 인구도 감소되었고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에도 매우 이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도 매우 어려운데 이게 사실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DTX를 하면 대중교통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두 가지니까 좀 이렇게 짧게 해주십시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희망과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죠. 근데 저희 당의 이제 홍준표 대표에서 늘 말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사고 있어요.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요번에 선거 때 홍준표 대표 좀 오지 말게 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정제되지 않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정말로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를 하지만 대표의 말만 가지고 전부 다를 판단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대표님 제발 좀 말 조심 좀 하십시오 하고 권고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DTX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의 기존의 트램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받아요.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이 되고 그래서 그게 정체되고 난 다음은 아예 안 하는 말 못하지 않는가. 돈 들여서 그걸 뭐하러 안 하실 거 없으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하를 많이 활용하고 도시는 필요한 부분은 고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섞어서 도시 철도의 속도감을 높여야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예타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규정상은 없는 기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근거는 명홍철 시장님께서 맨 먼저 자기 부산 열차를 기반으로 한 고가를 예타를 받았어요. 그 노선을 인정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걸 추정하기 때문에 안주 예를 보더라도 예타를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남충희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왜 못합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근데 일자리 10만 개가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3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뭐 바른미래당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큰 비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처음에 추경할 때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이 131만 개였는데 대전에서 10만 개라고 하면 이게 매우 큰, 매우 대담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떠오르고 박근혜 대통령도 좀 떠올랐습니다. 비즈니스 브랜드나 창조경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그런 질문이요. 근본적으로 이 대전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읽느냐,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 대전의 시대 정신 뭐 괜찮다. 이 대전이라는 특정 지역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시장이 해야 될 일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행정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대전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연구원이 그렇게 대전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략과 대책 세워야죠. 일자리 10만 개, 임기 내 일자리 10만 개, 그 왜 불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화산업 만들면서 결국 지금 1,600개의 기업이 만들어졌다고. 그 고용업가만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전이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대전이 10만 개 임기 내 사는 동안 만들지 못한다면 대전은 쇠퇴를 지나가지고 아마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 위기의식에 상응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못하냐, 가능하냐 하는 질문은 그럼 그 불가능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기술 창업으로 12,000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14,000개. 그리고 지금 서비스 산업 지금 고도화되지 않았죠, 전부. 그것을 고부가 가치화해서 4만 개. 그리고 경제적 파급과 그로 인한 3만 개. 그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시민적 그 역량이 결집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은 6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평화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추궁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천천히 가자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민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평화의 길이 열렸을 때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평화를 안착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그런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DTX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은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갖지 않고 도시철도 2호선을 그냥 만드는 것에만 만족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대중교통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남충희 후보님 앞서서 계속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나 비즈니스 프렌드리가 어떻게 망했는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이나 사자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단기적으로 이제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기업들은 사실 참여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도 특별한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뭐 기술혁신 효과에 대해서도 65%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사례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곳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충희 후보께서 두 분께 질문을 좀 해주시죠. 이게 1분이죠? 네, 질문은 1분씩. 우리 김영기 후보께 질문 드리면요. 김영기 후보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 또 중세,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또 성소수자,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는 그 정치적 노력은 참 높게 제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 양대 정당, 이 정치 독점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주 경의를 표하고요. 이 대전을 한번 들여다보면 질문 그렇습니다. 정적들이 번갈아가면서 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임시장 사업을 무조건 번복. 고갈한다? 그럼 난 출애입니다. 지금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리고 과거 전임시장 사업을 추진하던 공무원 내치기.
이 흡사 4년마다 대전시청에는 조선시대 사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를 움츠러들고 보신주의. 어찌 해결하실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하세요. 계속 박성현 후보를 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대전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 리베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1월 1일에 폐업을 했죠. 박순석 회장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호텔 리베라가 적자가 8억 정도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이것을 이유로 해서 폐업을 하면서 이 생겨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리베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 주변의 상권도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손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대책위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일자리 만들기 이런 문제들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기업이 떠나가고 무책임하게 기업이 떠나가고 호텔 리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한그룹이 인수하면서 7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바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임시장이든 그 전임시장이든 지금 말씀하시는 남충희 후보님이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서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조건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요구하셨던 그런 지점들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희 후보에게도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박 의원님 이번에 아니 딴 얘기 점잖은 얘기예요. 민주당 우리 하태정 후보가 여기 참석을 안 했어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민들에게 그 투표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시민들 알 권리죠. 그리고 정치 지도 시장을 선택하는데 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반하에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잘못된 정보 갖고 잘못된 선택하는 것 그거 갖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 몸살이게 한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그 지금 자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는 지금 남북대화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거 아니냐? 남북대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허태정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느끼는 부분대로 하시면 되겠고 남북대화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참 기대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멀리 보인다고 해서 백사장을 함부로 뛰어가다 보면 그 백사장에 지뢰가 묻혀있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분이 협상하면서 그랬대요. 믿어라. 그렇지만 검증하라. 이런 단어를 썼다는데 우리 최근의 상황이 꼭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수저 부자 논리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일으키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해가지고 정당의 어떤 인지도에 따라서 후보가 되려는 또 시장이 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논리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주변의 백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선거에 나와서 후보로 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허태정 후보의 오늘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남충희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전의 문제점, 해결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쇠퇴기라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우리 김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 어떻게 보호 육성하느냐, 그것도 또 임무 중에 임무지요. 근데 이 대전시장 보면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해방 이래 대전시장들이 총 35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 한 사람도 한 명으로 친다면요. 공통점은 한 명 빼고 전부 행정관료 출신 시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적들이 번갈아가면서 시장을 하면서 이 전임시장 추진했던 거 공무원 내치기, 조선시대 사화가 4년마다 일어났습니다. 이 우수한 공직자들이 움츠려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창의력 나오지 않고. 신임시장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들의 용기를 북돋고 창의력을 꺼내는 그런 일 절대 해야 됩니다. 이 정적 간에 계속 번갈아가는 일, 그래서 이 불행, 이 대전의 불행 끝내야 되겠죠.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를 외치기 전에 민주적 이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역사를 무서워하고 거기 자기의 도덕성, 역량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민주적 태도라고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다가 좀 아쉬워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토론을 보고 아마 팬들이 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도 나도 우리 시장 후보 캠프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캠프를 어떻게 꾸리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1분씩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박상현 후보부터 좀 하실까요? 글쎄, 특별히 캠프라고 하기에도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거나 대전 시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그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한 분 한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김은규. 저희는 이 캠프 정치를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난 권선택 시장만 보더라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이분이 민주당 당적인지, 그래서 이게 사람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정당 민주주의,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자리에 내리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대책본부를 꾸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활동해왔던 아까 쭉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싶은 대전시민 누구라도 언제나 환영하고 문이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충희 후보. 네, 저희들 남충희의 대전 혁신 캠프 시청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 모인 사람은 전부 우리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선거, 소위 말하는 선거뿐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 어렵습니다. 도전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념 싸움에 실증 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생활 정치를 하고 우리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 외지에 팔려나가지 않게 그런 비전 갖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제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하지 못한 말씀이 계시다면 마무리 발언에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윤규 후보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이제 오늘 토론회에 허태정 후보가 나오지 않으셔서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의 의미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실천해온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더욱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선거는 무엇보다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 민주당이 대전을 집권해왔습니다. 지금 비록 권선택 시장이 없긴 하지만 민주당을 대신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후보로서 지난 행적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검증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뭐 금수저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걸었는데 사실 이 카피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의로운 대전을 만드는 그런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앞에서 대전의 비전에 대해서 더 폭넓고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토론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4년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했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해왔습니다. 대전시정에서 유일하게 야당의 몫을 해온 것은 정의당이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이제 개발과 성장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공공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모두를 위한 새로운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정의당이 그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김용기가 적임자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남충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요즘 선거운동하느라고 시민들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물은 괜찮은데 당이, 그 말씀입니다. 또는 에이, 차라리 바른미래당이 낫다. 전 대전을 살릴 인물에게 소신껏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시장 후보도 있습니다. 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면 됩니다. 대전시장이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한다? 이건 우스꽝스러운 개념입니다. 한번 시장을 했던 후보에게는 그동안 재임 기간에 뭘 했냐, 실적과 성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치인과 관료 출신 시장이 이 교대로 시장을 하면서 대전 경제는 정체되었어요. 정체가 아니라 이제 대전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정당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물이 만듭니다. 저희 꿈이 있습니다. 이 대전에 과학기술자들과 이 젊은이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캥한 눈으로 그냥 창업에 매진하는 그런 도시. 영유아 교육에 전혀 부담이 안 드는 애기 키우는 아주 애국 키우는데 훌륭한 그런 도시. 그리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이 중소기업들이 대덕영단 연구소, 대기업, 그 대학들과 이 교류를 통해서 이 기업가 정신이 막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런 도시. 외국의 글로벌 벤처 투자자들이 컨벤션 센터에 계속 모여서 스타트업 발표장 찾아오는 도시. 그 꿈을 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 최선 다하겠습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정당이 대전 살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실적을 갖춘 새로운 시장이 대전을 살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우리 남충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전에 같이 살고 있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에 선거에 나서면서 제일 큰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우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또 최근에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멋진 모습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4년간 아니면 8년간 지켜왔고 생활해왔던 대전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대전시장이 되어야 우리 대전을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판단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저는 토백이에다가 대전시정의 구석구석을 다 경험했습니다. 대전이 위기라고 하고 이럴 때 위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론과 허상으로 자칫 또 헛바퀴를 돌린다면 대전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저 박성윤 대안별로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계속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우상교육의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최고 도시 대전을 만듭니다. 둔산 레장스를 통해서 둔산에 새 활기를 넣고 3대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에도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봉사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지해 주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대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대전시장 초청 토론회였습니다. DT뉴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신 공약들을 여러분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어느 후보가 나와 맞는 후보인지 또 지역을 발전시킬 후보인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